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조세저항 촛불 집회 나라가 네 거냐. 여러분, 부동산 세금 폭탄에 대한 조세저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500여 명 정도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이번 주는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1000명을. 2배가 넘어선 겁니다. 이 집회는요, 생각했던 것보다가 이게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어떤 특정 단체가 이게 주도를 하거나 뭐 이데올로기가 뭐 좌파나 우파나 개념 이게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각 그 인터넷 카페에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과 규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파괴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못 살겠다 조세저항이에요. 못 살겠다 조세저항. 이거는요, 자칫 잘못 관리하면 굉장히 커집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 계신 분들 보세요. 남녀노소가 따로 없잖아요. 이런 게 민이에요. 민심이고. 이게 훨씬 충격적이고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들고 나온 팻말을 보면 전부 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임대차 3법 반대 뭐 이런 말도 눈에 띄고요. 징벌 세금 못 내겠다. 사유재산 보장하라. 710 부동산 대책 폐기하라. 소급 적용 위헌이다. 이런 말들이 그야말로 난무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뼈아프고 충격적인 게 그런 거예요. 사유재산 보장하라. 대한민국은 분명히 시장경제를 지향을 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숭상을 하는데 왜 여기에 사유재산 보장하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요, 지가진 자가 죄인이다. 왜 우리에게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고 있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징벌적 과세.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이건 세금 아니라 벌금이다. 벌금. 벌금이다. 벌금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정부적 성향까지 보였습니다. 보세요. 여기 의자가 하나 보이시죠? 의자가. 이 의자를 향해서 신발을 던지고 있습니다. 신발을. 물론 나름대로 퍼포먼스긴 하긴 하지만 이렇게 신발을 던질 정도로 저 의자가 문재인 자리 뭐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문재인 자리라고 이렇게 써놨을 정도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금 폭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지금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펼 필요가 있습니다. 민심이 벌써 이렇게 된다는 것은요, 일단 정부의 정책이 안 먹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는 경질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렀을 때 저는 그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강남 재건축을 풀어서 공급을 확대한다든가, 다른 하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하든가. 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두 가지 다가 아니었고 오히려 규제를 때렸어요. 규제를. 세금 폭탄을 날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지금 청와대는 국토교통 비서관만 교체를 하고요, 예, 이 부동산 정책을 망라한 경제팀은 아무도 경질이란 말이 안 나와요. 김현미 국토부 교통부 장관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예, 경제수석까지, 심지어, 예, 청와대 핵심 대통령 실장까지도 이 문제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비서실장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정도예요. 여러분, 부동산이 이 정도로 갈 정도로, 예, 혼탁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부동산이 완전히 정책을 실패했을까요? 그건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자체가 계속 엇박자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친기업 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제가 단정 짓는다고요? 아니에요. 친기업 정책을 썼으면요, 2018년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을 거고요. 예, 2019년도 그만큼 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의 위기도 좀 쉽게, 예,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기업 정책을 쓰지 않고 친노동 정책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안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닥쳤어요. 예, 코로나19가 덮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부는 재정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예, 지금 5월 기준으로 보면 M2 광의의 통화량이 3,054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주식시장으로요? 한계가 있습니다.